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삶의 지혜를 나누는 방송 이보규 TV입니다. 오늘은 내가 먼저 죽어야 한다. 누구보다 아내보다. 이런 주제로 가볍게 얘기를 시작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용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방귀를 뀌다가 낭패를 당해본 일이 있으신가요? 혹시 내 손에 변을 만져본 경험이 있나요? 방귀 냄새는 내가 낀 냄새를 내가 맡아도 별로 불쾌하지 않은데 변은 나의 몸에서 배설했어도 손에 일단 묻으면 씻어도 기분이 매우 나쁩니다. 더구나 남의 변을 손으로 만져본 일이 있나요? 어려서 자식의 기저귀를 띌 때 가끔 있지만 그것은 괜찮더라고요. 그러나 직업상 의료인이면 또 의사라든가 간호사일 경우에 그런 분야에 근무하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내 부모의 것이라도 그거는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말년에 기저귀 차고 누워있는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옛날엔 요양원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시아버지 것을 아내가 직접 기저귀를 떼어내고 만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내가 느낀 것은 나는 기저귀 차고 누워서 며느리 손에 변 만지는 일은 시키지 않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느리들 보고 물어봤어요. 너희 시어머니는 옛날에 시아버지를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혹시 내가 그렇게 되면 누가 해줄 수 있겠니? 이랬더니 둘이 웃기만 하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심근경색으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적이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여러분이 경험 안 해보셨지만 해봤다면 알 겁니다.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면회도 없습니다. 제일 시험 쓰는 건 고통스러운 건 말할 것도 없지만은 배변을 누워서 처리하고 남이 치워주고 이런 모습이 아주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아내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그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생물학적 이론에 따라서 아내가 오래 살길 바란다면 여행을 바라는 것입니다. 남녀의 수명은 각 통계일 뿐 각 가정마다 다릅니다. 사실 남녀의 평균 수명을 따져보면 러시아의 경우에는 남자가 64.7세, 여자가 76.3세, 11년 6개월을 여자가 더 살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등에는 약 10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우리나라는 얼마 차이가 날까요? 우리나라는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남자는 80.3세, 여자가 86.3세, 평균 83.4세가 19년도의 통계인데 이 OECD 국가 가운데는 그래서 상위 그룹이더라고요. 근데 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생물학적으로 살 수 있느냐? 그 차이가 어떻게 우리나라의 경우에 6년씩 차이가 났냐? 보니까 이론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째가 성염색체 이론이더라고요. 이것은 면역계 중에 XY 염색체 중에서 여자의 경우에는 X 염색체가 하나가 더 있답니다. 두 번째는 성호르몬 이론이 있는데 여성은 혈관의 탄력성, 동맥경화 심장병을 혈관이 막아준답니다. 그게 성호르몬이 작용을 한답니다. 세 번째는 인슐린 이론입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인슐린 분비가 본질적으로 많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6년간을 여자가 더 산다는 거죠. 근데 우스갯소리도 있죠. 유머도 있습니다. 성경의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남자는 처음에 하나님 만들 적에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남자가 잠자는 틈에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 여자는 근본 재료가 다르다. 뭐 이건 유머로만 치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의 부부의 경우에는 제 나이가 아내보다 4살이 많습니다. 그럼 또 평균 수명이 여자가 또 육자가 많다면 내가 죽고 나도 10년간을 여자가 더 살아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과연 그 긴 수명이 그 이전 되겠느냐? 아닙니다. 건강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수명이 긴 것보다는 건강하게 해야 진정한 행복이다. 그 천수를 다하면서 생명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제가 주변에서 보면요, 간혹 여자가 남자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가정을 보게 됩니다. 뭐 꼭 맞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제가 보니까요, 그럴 경우에 대개 여자의 신경을 건드려서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파탄을 이뤘고 가정 불화가 있었고 자녀가 속을 수였고 신경을 건드린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큰 병을 유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평소에 여자가 운동을 안 합니다. 운동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뚱뚱하게 살쪄가지고 결국 뭐 고혈압, 당뇨 이런 것 때문에 여자가 먼저 죽는 것도 있고요. 또 섭생을 전혀 건강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먹으니까. 더한 것은 질병 예방과 치료를 소위 건강검진 같은 걸 자주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그냥 팽개쳐 있다가 어느 날 큰 병 걸리면은 먼저 죽더라고요. 나보다 아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여자가 더 잘 살수 있는 여건을 갖고 나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부부가 우선 행복해야 되겠고 웃음이 떠나지 않아야 되겠고 여성이 행복해 면역력이 강한다는 것은 그거는 거의 상식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행복과 건강은 가정의 행복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행복을 말할 때 오복을 말합니다. 오복이 뭐냐? 그건 뭐 중국어로다가 똑같더라고요. 장수하고 건강하고 부부, 돈이 있어야 되고 유호덕, 덕을 베풀고 살아야 되고 마지막에 고종명 세상을 떠날 때 멋지게 떠나라는 거죠. 마감을 잘하는 게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요소가 바로 건강이지만은 장수지만은 연명치료를 하면서 사는 것은 그것은 남에게 짐이 되는 삶이기 때문에 피해야 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나이 들면요 부부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죽는 것은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런데 가정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나는 내가 먼저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제 경험 때문입니다. 나는 부모님 중에서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마지막에 80 넘어서 아버지 혼자 4년을 사신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뜻대로는 되지 않겠지만은 그거 볼 때 생각한 것입니다. 나는 절대 아내보다 먼저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먼저 죽어야 된다. 아내보다. 생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도 건강검진 잘 하시고 건강을 잘 하시고 걷고 하는 일에 노력을 합시다. 그리고 늘 제가 즐겨하는 다 함께 화이팅 합시다. 자, 다 함께 주먹 불 끈지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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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